2015 정기 고연전에서 연세대가 고려대를 꺾고 지난해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 경기 손상호 기자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안양 한라는 연승에 성공했고 강원 하이원은 통안의 6초를 버티지 못하고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1회 출발합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그 11번째 시간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9월 23일. 네. 대낮에. 애기는 잘 하루하루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싸고. 하루에 똥을 몇 번을 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밤낮이 없는 아버지가 되셨군요. 네,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나눠볼 얘기는 2015 정기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의 아이스하키 맞대결 경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5종목에 걸쳐서 정기전이 치러지는데 아이스하키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9월 18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대 많은 경기를 볼 수가 없어서 궁금하다. 저희 과연 어떨까? 올해 한 번도 못 봤었죠.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 결과는 연세대가 4대3으로 막판까지 아주 긴장감을 줄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난해 고려대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올해는 다시 또 서력을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번 정기전은 힘찬 PD도 목동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경기를 다 지켜봤고요. 또 박봉석 캐스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박거준 전 신성고 감독과 함께 중계방송을 통해서 또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기전 얘기는 저희 둘이 하는 것보다 손상호 기자도 이 경기를 아주 흥미롭게 봤다고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용케 찾아보셨더라고요. 네. 자, 손상호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캐나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기 고연전을 보셨군요. 네, 좀 기대하면서 봤어요.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보는 또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네. 네이버에서 또 생중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정기전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취자분들에게 아무래도 한국 아이스하키를 좌지우지하는 양교의 맞대결이다 보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운영하는 곳에다가 그 리뷰를 남겼더니 좀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평한 거는 좀 개인적인 리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본 눈이 정답도 절대 아니니까 그렇다고 누굴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좀 제 주관적인 좀 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나 생각이 있어서. 본 눈이 다 다른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관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더 환영할 일일 것 같은데. 예. 네. 아직까지는 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우리나라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양한 게 있고 좋습니다. 그런 의견들. 예. 자,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도 함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팀이 아주 잘했던 경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두 팀이 다 오랜만 치르는 실전이다 보니까 몸이 덜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열렸던 전국체전이란 대학 선수권대회를 불참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치른 경기였고 고려대 역시 5개월 만에 치른 실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손발이 약간 덜 맞거나 그랬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1, 2피리어드는 솔직히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지만 3피리어드 고려대 추격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명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좀 더 실수를 적게 저질렀고 고려대 실책을 일으킬 때마다 찬스를 살려서 그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던 연세대가 아무래도 이 피리어드까지 3점을 앞서고 있어가지고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가 싶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고려대가 이제 또 두 골 넣으면서 한 피리어드 때 그때부터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두 팀 모두 올해 뭐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뭐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측면도 있었는데요. 먼저 각 피리어드별로 그러면 좀 주요 장면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1피리어드 경기 초반은 좀 연세대가 주도권을 잡는 분위기였어요. 네, 1피리어드는 좀 초반에는 그 두 팀 다 좀 긴장해서 그랬는지 공격적인 모습은 그다지 없었고 좋은 찬스도 많이 없었는데요. 예. 그 제가 볼 땐 중반부터 그 연세대가 안정적인 그 백체크를 하면서 다소 경기 리듬을 찾은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또 1피리어드 종료 1분 남기고 연세대가 선취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그 사실 전정호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득점 상황에 그 고려대 공격 상황에서 연대 골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비를 하다가 연대 수비수가 파울 잡자마자 그 냄새를 맡고 고대 공간을 이렇게 침출하거든요. 그리고 그 슈팅이나 패스가 둘 다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골문 앞으로 이렇게 세도를 하면서 결국 그 좀 어렵게 슈팅을 이어갔는데 그 좀 운이 따라주면서 이게 득점을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 전정우 선수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연세대가 리드를 잡고 가는데 이 피리어드 들어서는 연세대가 더욱더 분위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3대0까지 달아났어요. 네. 하지만 그 고려대가 이 피리어드 들어서는 점유율을 좀 더 높여가면서 그 주도권을 잡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그 파워플레이 찬스도 얻으면서 동점기를 얻긴 했지만은 연세대 수비진이 그 꽤나 촘촘하게 슈팅 지역을 이렇게 고려대 슈팅 지역을 막아섰고 또 고려대 역시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세대 수비진이 작년에 그 고려대 공격진을 상대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정규전 앞두고 좀 많이 그 준비를 했던 게 느껴졌던 것 같고 연세대 역시 연세대 수비진 역시 그 파워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연세대도 간혹 찬스를 얻었는데 그 많은 그 연세대가 얻은 찬스들은 주로 그 고려대 수비진 실체로 이어진 찬스였는데 연세대 두 번째 골 역시 그 고려대 그 수비가 좀 약간 아쉬웠던 순간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연세대 세 번째 득점이 정말 그 이날 경기 7골이 터졌는데 그 7골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골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총현 선수의 골이었는데요. 네, 그쵸. 그 연세대 파워플레이였는데 그 연세대 수비수 문주영 선수가 그 고대 진영을 진입하자마자 그 전정우 선수 그 반대쪽에 있는 전정우 선수한테 길게 크로스 패스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전정우 선수가 그 폭을 잡고 있으니까 그 김연겸 선수가 골문을 세도를 하면서 고대 수비진은 그 김연겸 선수에게 그 집중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새 이총현 선수가 반대편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고려대 수비진과 골린 모두 전정우 선수가 직접 슈팅을 하거나 김연겸에게 패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이었는데 비어있는 이총현에게 기막힌 어시스트를 하면서 전정우 선수가 이총현 선수는 그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대0까지 연세대가 멀찌감치 달아났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고려대에 만회골이 있었고 하지만 또 곧바로 25초 만에 연세대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4대1로 이 피리어드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기전 치고는 너무 싱겁게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닌가 했지만 역시 정기전은 달랐습니다. 3피리어드부터 고려대의 맹추격이 시작됐죠. 네, 저도 그 4대1 이후로 워낙 또 고려대가 골을 넣자마자 연대가 가볍게 골 넣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연대로 쏠리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서 경기가 아예 끝난 줄 알았는데 고려대 그 뒷심도 무섭더라고요. 이제 그 3피리어드 때 고대 폭풍 공세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그 여러 찬스를 맞이한 끝에 윤지현 선수하고 김민철 선수가 연속 득점으로 이렇게 한 점 차 승부를 만들면서 아주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속 실점을 하면서 그 연세대 수비진이 약간 패닉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고려대에게 진짜 동점 뭐 이상 뭐 역전을 허용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2학년 골 작년에도 그 1학년 몸에도 그 주전 골리를 맡았던 김건영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그 고려대 이렇게 고려대 그 공격진을 이렇게 막아내면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3피리어드 고려대의 분위기가 정말 거셌는데 그래도 김권영 골리가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줬고 연세대가 결국 한 점 차 4대3 승리를 거두는 경기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 경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 수비진이 그 고려대 공격을 많이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우선 그 고려대 장점이라고 하면 그 포인트 그 블루라인 지역에서 그 서영준 선수나 뭐 이승원 선수 같은 이런 수비 그 슈팅이 좋은 수비진이 이렇게 유치해 있고 골문 앞에서 그 이승혁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그 체격이 좋은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로 이렇게 시야를 막으면서 아니면 그 중거리 슈팅을 리바운드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주는 이런 루트로 이렇게 득점을 많이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예. 연세대 수비신들이 이렇게 그 이승혁 선수 같은 선수를 이렇게 힘이 센 이렇게 체격이 좋은 공격수를 상대로 힘에서 밀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연세대 그 또 공격진들은 그 수비를 하는 공격진들 또 고려대 수비진들이 이렇게 슈팅을 제대로 쏘지 못하게 슈팅 지역을 좁혀서 들어왔던 것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고대 입장에서는 그 인라인이 사실 그 고려대 인라인 뭐 유신철 선수가 있고 또 소영준 선수, 이승원 선수가 있는 인라인이 사실 득점 올리지 못했고 실점도 2번이나 하긴 했지만 움직임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예. 볼 때는 그 찬스도 정말 많았었고 그런데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킬러 같은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주장 오세환 선수나 이렇게 또 한건희 같은 선수가 이렇게 또 뒤쪽에서 이렇게 슈팅을 계속 때려주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세환 선수 같은 이런 킬러 능력이 있는 선수가 좀 약간 그리웠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고려대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게 거의 모든 실점이 그 수비진이나 공격진에서 그 공격을 이어나가다가 역습으로 내준 그 턴오버를 만들면 역습으로 내줬던 그 실점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 입장에서. 네. 그 고려대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을 때 연세대는 놓치지 않고 결정력으로 보여줬던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번 경기에서 특히 기자님 보시기에 좀 눈에 들어오던 선수가 좀 있던가요? 아무래도 제가 그 경기를 끝나고 3명의 선수를 꼭 뽑았었는데 연세대 골리 김건영이나 그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전정우 선수, 연세대 공격수 그리고 또 그 고려대에서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윤지현 선수도 좀 그 눈에 띄었고요. 예. 또 연세대 수비진에서 그 구준이를 도맡아하면서도 또 역습 때 그 공격을 나가면서 쐐기골 넣었던 수비수 이호성 선수나 또 김태겸, 현석영 같은 선수도 그 체격이 좋은 연세대 수비수들도 좋은 경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이 선수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해 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정기전 마무리가 됐고 저희 얘기도 좀 마무리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번 정기전 어떤 경기 자체를 떠나서 좀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죠. 네, 우선 아쉬웠던 거는 그 두 팀이 워낙 그 다른 세계 대학에 비해서 그 선수층이 워낙 깊다 보니까 1학년 선수들을 그 좋은 1학년 선수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고도 연세대는 딱 2명밖에 나오지 못했더라고 1학년 선수가. 예. 또 고려대 역시 제 기억에는 2명이었나요? 또 이렇게 뛰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남아 도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너무 독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연세대와 고대 두 팀이.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대학 리그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도 들고요. 이런 수준이. 그리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남아 도는데도 연대 같은 경우는
지난 전국체전이나 대학 선수권 같은데 참여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거든요. 네. 사실 주축 수비수들이 그 대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살아있는 하고도 남을 그 선수층이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회를 갔다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그 대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네.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그쵸. 라는 이유가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네. 근데 뭐 말씀 주신 대로 선수가 그래도 많은데 다른 팀들보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대 같은 경우는 1학년 선수들을 뭐 수비수 정종현, 송영철이나 골리 김권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 나이로 19살, 20살 이때 되면은 가장 실력이 늘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특히 1년 동안 그 실전 경기를 거의 1년 동안 치르지도 못하면은 그들의 실력은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쉬면은 그 실력이 정체되고 또 나아서는 또 한국 아이스하키 이런 또 그 레벨에 또 퇴화가 되지 않는 건가 이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 말씀 주신 부분 되짚어 보면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뭐 또 다른 선수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학 선수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4년의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또 대학 리그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한 모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좀 길게 정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 정기전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그 두 대학이 너무 정기전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그쪽에만 포커스가 돼 있고 이렇게 정기전에만 이렇게 열을 내고 정작 중요한 대학 선수권이나 이런 대회는 둘이 붙을 땐 비정기전이라는 타이틀 붙이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를 치르려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정기전에 맞춰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선수들은 남아 도는데도 굳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이런 팀들은 이 라인을 겨우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연고대랑 다른 대학들하고는 차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정작 그 중요한 경기는 고려대와 연대가 붙는 두 경기라고 두 팀이 맞붙는 경기고 정작 그것도 다른 팀들과 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작 게임 같은 게임은 연대와 고대 서로 맞붙는 경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지 못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자, 두 학교가 지금은 두 학교의 입장에서 정기전이라는 경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 두 학교에게도 정기전이 아니라 대학 선수권이라든지 동계체전 대학부 경기라든지 다른 대학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기를 치르는 그 대회가 좀 더 이 두 학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경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이제 두 학교가 좋은 선수들을 독점하다시피 해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희대가 두 라인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 못 가는 선수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학교가 그렇게 풍족하게 라인을 갖추고 4라인, 5라인까지 갖춰놓고 부상 선수들을 대비해서 팀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학교들이 그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처럼 라인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오히려 상향 편준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거는 연세대 고려대의 의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학교들도 아이스하키 팀을 좀 더 제대로 된 아이스하키 팀으로 갖추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정기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렇게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 팀이 대학교 팀들 중에서는 이 두 학교가 유일하니까 그래서 정기전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뭐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해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제 뭐 대학 연맹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 리그나 아니면은 대학교 팀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들의 규모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변화하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모로 뭐 대학 연맹 생긴 거는 아주 다행이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연대 고대는 지금 실력 계속 더 갈고 닦아서 더 좋은 팀 그리고 모범이 될 수 있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팀들이 어느 시점에 연대와 고대를 잡고 이 판을 한 번 더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이제 상향 평준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흥행이 될 수 있는 대학교 팀들의 리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팀이 또 연대나 고대를 잡고 이런 모습. 네. 최근만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힘찬 PD는 뭐 연세대 고려대 두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그 외에 뭐 다른 세 개 학교의 노력과 의지 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이 모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소년 하키 선수층도 또 더욱더 늘려나가야겠죠. 예. 자, 2015 정기 고연전 참 많은 얘기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한 뭐 그런 네. 예, 토론회가 됐었네요. 뭐 경기 얘기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얘기로 네, 워낙 중요한 확장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또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경기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신 손상호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예.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뭐 NHL도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했거든요. 시범 경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NHL 이제 또 어떤 팀이 또 전력이 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에 또 NHL 시즌을 맞아서 또 현지에서 아주 생생한 소식 전해주실 것 같은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대 고대 너무 비판만 같은데 두 학교 다 사랑해요. 이 끝마무리. 이게 슬프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손상호 기자와 함께 올해 정기전을 아주 장황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힘찬 PD도 목동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난해 정기전이 있을 때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시끄러웠나요? 많이 시끄러웠고요. 제가 지난해 때 똑같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응원을 안 하니만 못하다. 네. 네, 오히려 경기에 방해가 되고 선수들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어디 뭐 NHL이든 아시아 리그든 경기 진행되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나서 응원의 구성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소리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또 하게 만드네요. 뭐 어떤 부분에서 또 특히 좀 많이 아쉬웠을까요? 지난해처럼 올해도 앰프가 세워지면서 뭐 이렇게 시종일관 밴드들과 함께 시종일관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소음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도 좀 경기 도중에 그런 앰프를 좀 멈춰줘야 할 타이밍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중에는 응원 소리 뭐 육성으로 뭐 터져 나오는 감탄사나 응원 소리는 어느 정도 뭐 경기에 크게 뭐 방해되는 정도는 아닌데 앰프 소리가 너무 커서 뭐 경기장을 짱짱하게 울리면서 그리고 또 양교의 응원이 또 각각 다르잖아요. 예. 이쪽 왼쪽 귀는 이쪽에서 들리고 오른쪽 귀는 또 다른 게 들리고 하니까 소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경기가 이제
끊어져야 되는 뭐 휘슬 주심의 휘슬 소리가 묻힐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뭐 열정적인 응원은 좋은데 그 응원이 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테니스 경기 보면 막 박수치고 뭐 응원을 보내다가도 딱 선수가 서브 넣을 때 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 건데. 아이스하키도 이제 휘슬 불고 라인즈맨이든 주심이든 휘슬 불고 페이스오프를 준비하게 되면은 조용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역시 반복적인 아쉬움이었다. 네. 예, 뭐 저희가 뭐 아직 유명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응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송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많은 뒷이야기들이 남게 되는데 뭐 저희도 뭐 이런저런 좀 아쉬운 건 또 아쉬운 것대로 또 뭐 좋았던 건 좋았던 것대로 또 좀 뒷이야기들이 좀 풍성하게 남았던 그런 이번 정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대회에서 다양한 경기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예, 뭐 일단 당장 10월 초부터 대회들이 또 있고 뭐 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학교들하고 또 독립구단이나 아니면 이제 동양일기스 같은 실업팀들까지 참여하는 대회들이 생겼다고 해서 뭐 계속적으로 올해 쭉 이런 팀들을 국내 대회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학교의 또 다른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정기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알라 아이스하키 96번 신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양알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넷 11회 이번에는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안양알라 신상우 선수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신상우 선수가 지금 매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올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6경기 치르긴 했지만 네. 전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신상우 선수가 속해 있는 안양알라의 지난 한 주 돌아보겠습니다. 안양알라는 지난 19일, 20일 주말에 안양 홈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2연전을 가졌습니다. 첫 경기 패배했고 2차전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먼저 1차전 3대5로 패배를 한 경기인데 이 경기가 안양알라의 시즌 첫 패 경기였어요. 네, 뭐 1피리어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앞서가고 있어서 그리고 와,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올해는 뭐 진짜 통합 우승까지 손쉽게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피리어드에 들어서면서 2피 중반을 지나면서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죠. 네, 1피리어드에 신상우 또 마이크 테스트위드 연속골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던 안양알라가 2피리어드에 3골을 연달아 내주면서 결국 역전을 허용했고요. 뭐 추가골 내주고 또 테스트위드 추격골이 이어졌지만 결국은 마지막 또 한 점을 내주면서 3대5로 아쉽게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2차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네, 뭐 떨어질 분위기일 법도 했는데 잘 추스렸던 것 같고요. 본래 모습대로 전날 1피리어드 때 모습대처럼 시종일관 3피리어드 때까지 집중력 유지하면서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날은 선제골을 내주고 시작했던 경기였는데 브락 라던스키 선수 동점골이 터졌고 뭐 테스트위드가 역전골을 성공시켰고요. 신상우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역시 골을 기록하면서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강윤석 선수의 추격골이 있었는데 하지만 박우상 선수가 또 MT넷 골로 마무리까지 결국 5대2로 전날 경기 서력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뭐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1골 2어시스트, 라던스키 선수도 2골, 뭐 여러 활약을 보여줬는데 신상우 선수가 이 경기까지
지금 시즌 개막해서 5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는 점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예, 뭐 신상호 선수도 그렇고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도 5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대명성무 때 막판에 이제 좀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몸 상태 다시 끌어올리면서 안양알라 합류해서 동생과 함께 네, 열심히 팀에 적응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1라인에 이제 테라성, 그리고 뭐 올 시즌 초 같은 경우에 테라 호우 라인으로 가동이 되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신상훈 선수라던가 바부상 선수라던가 뭐 김원중 선수라던가 등등등 뒤에 또 공격진들이 쉴 틈 없이 골을 기록해주고 있어서 정말 강력한 안양알라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는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날도 결승골 포함해서 멀티 포인트를 올려준 신상우 선수 인터뷰를 저희가 좀 담아왔거든요. 이 얘기 듣고 오시죠. 첫 번째 게임을 져가지고 되게 분노하고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팬분들한테 연락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은 꼭 이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무조건 크게 이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즌 개막한 지 5경기를 치렀는데 네. 전 경기 다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게 네. 운이 좋게 잘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몸 컨디션이 어떤지 제대 이후에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정도까지 몸이 만들어져 있는지. 우선 제가 제대할 때까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선수촌에서 엑소 그거 하면서 정말 몸을 열심히 만들었고, 이번 한라가 이제 선수들이 되게 이렇게 탄탄한 만큼 여기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다 최선을 다하자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이긴 거는 오늘 이긴 걸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상우 선수 얘기였고요. 이날 경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바로 김기성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MVP였죠, 정규리그. 네, 지난 시즌에 아시아리그 MVP를 차지했던 선수인데 사실 올해 시즌이 개막됐는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개막을 앞두고 웨이트 훈련을 하다가 코를 다치는 바람에 네. 급하게 수술을 했었고, 네, 회복 단계에 있었죠. 코뼈 골절 부상 이후에 재활을 했고요. 이날 경기가 복귀전이자 시즌 김기성 선수의 첫 경기였습니다. 네, 홈팬들한테 이제 올 시즌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경기였고요. 세 번째 라인에 속하면서 호흡을 맞췄었고, 테라성 라인이 아닌 다른 이제 라인 메이트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준비 기간도 없었고 부상 복귀하고 바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손발이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클라스는 어디 안 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복귀하자마자 1피리어드에 브락 라던스키 선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자신의 복귀를 당당하게 알렸는데요. 김기성 선수 저희가 반갑게 또 만나보고 왔죠? 네. 네, 김기성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조금이나마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술한 지 거의 3주 됐는데요. 이제 거의 완치되는 과정이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 만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경기력을 보일 생각입니다. 근데 또 부상 복귀 이후에 또 운동 시간이 짧았고 준비 기간이 짧았을 것 같은데, 네. 라인 메이트들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지. 일단은 그래도 게임 전에 좀 얘기 같은 걸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게임 전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시합 때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팀메이트, 라인메이트하고. 안양할래의 김기성 선수였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경기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김기성 선수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실력 그 이상의 어떤 맹활약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라호 라인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예. 네, 데스트위드, 라던스키, 조미노 이렇게 라인이 가동되고 있는데 언제쯤 또 다시 테라성 라인이 가동이 될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 부분도 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안양한라의 상대였던 니코 아이스벅스의 또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윤석 선수인데요. 강윤석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원정을 왔죠. 그런데 바로 이날 안양한라를 상대로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참 멋있게 넣었죠. 센터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받아서 혼자 돌파를 해서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백핸드 샷으로 저는 그냥 골리한테 안기겠거니 했는데 네. 그 틈을 비집고 천장에 꽂아놓는 아주 멋있는 골이 나왔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루키 강윤석 선수의 얘기를 또 담아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승리한 분위기를 오늘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 잔실수들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합도 있고 하니까 내일 모레 시합을 오늘 패배는 있고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골이 됐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 일단 골이 늦게 터진 만큼 좀 더 많은 골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의 강윤석 선수였습니다. 데뷔골은 기분 좋은데 팀은 좀 지는 바람에 그렇죠. 조금 좋은 기분은 좀 아니지 않았나.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선수들이 기념이 될 만한 골을 넣거나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주변 동료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팀 스태프들이 그 퍽을 이렇게 야구에서도 홈런 몇백 호 홈런 치면 그 홈런 볼을 이제 선수에게 챙겨주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스하키도 이제 똑같이 퍽을 챙겨주는데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이 퍽 데뷔골인데 안 챙겨주면 어떡하나 졌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어보니까 동료들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자, 강윤석 선수가 또 이 경기 영상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업로드 언제 됩니까?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강윤석 선수의 심심함을 달래줄. 이제 계속 경기 한국에서 원정 쭉쭉 있다 보니까 네. 당장 심심한 거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양한라가 아이스벅스와의 2연전을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또 2연전이 이어집니다. 바로 어제 22일 화요일 첫 경기가 있었고 내일 24일 목요일에 또 두 번째 경기가 있는데 사실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는 지난해 정규리그에서는 안양한라가 4승 2패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내리 3연패.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올해 첫 대결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양한라가 이를 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전의 의지가 바로 어제 경기 완승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첫 번째 경기에서 5대1로 비교적 쉽게 이겼어요. 네, 경기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쉽게 포인트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아직까지 지금 전력이 온전치가 않았던 게 개막 때부터 쭉 지금 다나카고하고 킴스타일이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양한라가 지금 아이스벅스 1패는 하게 했지만 그 뒤에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 분위기가 쭉 이어져 온 흐름이 적용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날 기분 좋은 승리였는데 또 그 와중에 신상우 선수는 6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갔고요. 예, 이날 기록이 좀 나왔네요. 김원중 선수 첫 번째 골을 기록했었는데 이날 골도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1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승리의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내일 프리블레이즈와의 2차전에서도 또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왕하는 거 신상우 선수 7경기 쭉 더 이어가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안양한라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강윤석 선수가 일본에 있는데 국내 팬들에게 또 추석 인사를 했다고요? 네, 간 김에 땄고요. 네.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한마디 해주십사 하고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니까 네.
인사 말을 담아왔고 강현석 선수는 추석도 한국에서 보내게 됐네요. 고향 직결전까지 묘하게 네, 아이스박스 원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첫 시즌의 명절은 한국에서 지내게 됐고, 네, 겸사겸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윤석 선수가 아이스하키 팬들에게 전하는 추석 인사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스박스 강윤석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족한 한가위 되시고 앞으로 아시아리그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에는 강원 하이원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하이원이 일본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요.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의 2연전 지난주에 1승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차전에 3대2로 재역전승을 거뒀는데 이날 연장 막판에 36초를 남기고 김동완 선수의 골든골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이어진 2차전에서는 2대4 두 골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무리했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2승 2패면은 이제 5할 승률, 원정에서 5할 승률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일본 원정에 이어서 이제 고향 홈으로 돌아와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2연전을 치르는 강원 하이원인데 어제 화요일에 그 첫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뭔가 좀 아쉬움부터 묻어나는데, 네, 경기를 다 보셨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뭐 경기 결과 소개를 해드리면 연장 접전 끝에 5대4로 니코 아이스박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역전승이었어요.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되짚어 볼까요? 일단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뭐 1라인에서 마이클 스위프트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좋았거든요. 패스플레이에 이어서 뭐 송동환, 타일러 브리클러, 마이클 스위프트. 항상 이 공식이 올 시즌에는 성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물고 물리는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네. 동점 상황만 3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원이 달아나면 또 아이스박스가 바로 따라붙고, 뭐 역전해 놓으면 또 하이원이 네. 따라붙고요. 자, 그렇게 해서 4대3으로 리드를 잡은 상태에서 강원 하이원이 뭐 경기를 끝내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어요, 사실. 네, 뭐 네 번째 골 또다시 이제 스위프트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뭐 요 정도면은 하이원이 이제 이겨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판 아이스박스의 끈질김이 돋보였습니다. 자, 막판 3피리어드 종료 6초를 남기고 아이스박스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게 되는데 그 상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엠티넷 공격을 퍼붓는 상황이었고요. 아이스박스가 골리까지 뺐었고 이 와중에 이제 하이원이 퍽을 낚아채서 엠티넷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이어졌지만 이 슈팅이 제대로 잘 안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스박스에게 찬스가 다가왔고 모든 선수들이 이제 골문 앞에 직결을 하게 되죠. 예. 네, 혼전 상황에서 또 그 와중에 가와이 류이치가 끝까지 퍽을 건드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며 박성재 골리 키를 넘기고 골문으로 향했던 골이었습니다. 예, 강원 하이원의 승점 3점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또 골 넣은 선수가 또 지난해까지 하이원에서 뛰던 가와이 류이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예, 아이러니했죠. 자, 그렇게 해서 연장으로 접어든 이 경기, 또 뭐 그나마 연장에서라도 좀 하이원이 승리를 거뒀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결국은 역전골까지 허용을 하면서 승자는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글쎄요,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 아이스박스가 마지막에 그렇게 동점을 만들고 또 결국은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올해 아이스박스가 정말 좀 강해졌구나라는 걸 좀 심히 느꼈어요. 네, 뭐 대명상무 일본 원정 때 지켜봤을 때만 하더라도 막강한 1라인에 비해서 2, 3라인이 다소 떨어지면서 그래도 뭐 잘은 지난해보단 좋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기에서도 보면은 1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 2, 3라인에서 또 골이 나왔었고 역전승까지 거두게 되면서 이제는 아이스박스가 다른 우승 경쟁 후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경기력에서는
강인석 선수의 합류도 눈에 보이는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도 어시스트 2개를 추가했고요. 예, 결정적으로 마지막 또 그 3피리어드 동점골도 어시스트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신인으로서 좋은 시즌 스타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신인왕 경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벌써? 않을까. 벌써요? 이 정도 활약이면은 네. 저희가 너무 자주 본 것도 있고요. 네. 네. 자, 하이원이 사실 부상자가 좀 많아서 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쵸. 안현민 선수라던가 최영 선수라던가 좀 포인트를 좀 쌓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공격진의 공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오연호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진 것도 좀 아쉬운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날 뭐 패배한 경기에서 좀 희망을 봤던 건 조현국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는 것이었는데 네, 루키 라인이 만들어냈었죠. 오세한 선수가 기가 막히게 백패스를 줬었고 예. 조영국 선수가 골을 기록했는데 루키 라인이 얼마만큼 또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하이원인데 네, 그 정도의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너무나 아쉬운 패배인 건 분명한데 빨리 그 충격을 좀 딛고 내일 2번째 경기에서만큼은 꼭 승리를 챙겨주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스박스가 안양할라도 그렇고 첫 경기는 무조건 잡고 가네요. 그렇네요. 오늘 23일 수요일 현재 순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뭐 원정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가져왔었고 홈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면서 승점 19점으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뒤로는 안양할라가 어제 승리에 힘입어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하이원이 좀 아쉽습니다. 똑같이 안양할라하고 승점 15점인데 어제 승리를 따냈으면은 단독으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1점밖에 못 얻으면서 3위에 위치해 있고요. 예. 아이스벅스는 어느새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4위까지 승점 13점으로 올라 있습니다. 사할린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오지이글스 상대로는 2승 1패를 거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승점 11점까지 확보를 해서 5위에 위치하고 있고 프리블레이즈가 어제 좀 패배가 있으면서 승점 행진이 좀 중단이 된 상황에서 사할린하고 똑같이 승점 11점이지만 6위에 위치하고 있고 아직 이제 이번 주에 경기를 앞두고 있는 대명상무 그리고 어제까지 경기를 펼쳤던 오지이글스 그리고 내일 이제 홈 개막전을 갖게 되는 차이나 드래곤까지 그렇게 7, 8,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챔피언인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언제쯤 정상적인 전력을 갖추고 좀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프리블레이즈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위부터 6위까지의 싸움이 정말 6개 팀 모두가 우승 후보라 네. 할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일정을 좀 볼까요? 먼저 안양할라 내일 프리블레이즈와 2번째 경기가 있고요. 강원 하이원은 역시 내일 니코 아이스벅스와 2번째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차이나 드래곤이 말씀 주신 대로 내일 이제 홈 개막전을 치르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9번 9연전을 원정 경기를 갖고 홈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홈 개막전을 갔는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크레인즈네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크레인즈 1위 팀과 최하위 만만치 팀. 않은 상대와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번 주 26일, 27일 추석 연휴인데 고향에서 집결전이 펼쳐집니다. 이 집결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왕 뭐 아이스하키를 보려면은 팬분들이 좀 쉽게 많은 경기를 한꺼번에 편하게 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고향, 안양,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삿포로나 도쿄 뭐 이런 곳에서 아이스하키를 좀 쉽게 그리고 많은 경기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경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시작은 고향 집결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6일 토요일에 낮 1시 30분 안양할라와 니코 아이스벅스 경기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5시에는 강원 하이원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상대를 바꿔서 안양할라는 프리블레이즈와 또 하이원은 아이스벅스와 경기를 갖는 집결전 일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고향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두 경기를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오. 이틀 동안 가면 4경기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어울림놀이 빙상장 가셔서 아이스하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와서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명상무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29일 화요일. 역시 인천 홈에서 사할린과의 3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사할린이 이제 한국 원정 길에 오르게 되고요. 사할린 입장에서는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등의 기회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뭐 그 위기가 될 것 같고요. 대명상무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드래곤한테 한번 승점을 뺏기고 난 이후에 그 승점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사할린을 최소한 2승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영준 선수 인터뷰에서는 과감하게 3승을 외쳤었거든요. 네. 3승 기대해 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대명상무 훈련 현장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곽현기 선수하고 문국환 선수가 부상으로 좀 이탈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퇴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부상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동민 선수도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하이원만큼이나 또 대명상무도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할린을 상대로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풍성한 한가위가 되라고 이제 추석 인사들을 서로 나누실 텐데 아이스하키 경기도 정말 풍성합니다. 26일, 27일, 또 29일까지 고양과 인천에서 정말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까운 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고양이든 인천이든 가족들과 함께 뭐 친구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가셔서 뭐 아이스하키 시원하게 즐겨 보시는 것도 또 다른 풍성한 한가위의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고양하고 인천 링크장은 관중석은 안 춥습니다. 목동하고 다른가요? 네.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아시아 리그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온더 스포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영인 선수 감사합니다. 온더스포츠까지 또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늘 11회 함께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저희 온더스포츠에서 보내드리는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영상이 같이 올라갑니다. 뭐 아시아 리그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스하키 영상들이 함께 경기 하이라이트 그리고 풀 경기 영상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저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나 뭐 등등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까지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책 부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별책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방송 나왔던 영상들, 경기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한 곳에서 그날 방송을 한 번에 같이 정리하면서 보면은 더 쉽고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책 부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네이버 포스트를 하나 개설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같이 공유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 들으시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기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정기전 하이라이트 영상 같이 보시면서 또 방송을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온더스포츠.co.kr 홈페이지에 큰 변화?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긴다고요? 예, 뭐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전까지 1.0 버전이라 치면은 이제 2.0 버전을 내놓을 타이밍일 것 같아서 근데 일단 한꺼번에 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고요. 네. 하나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0월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10월부터 바뀌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동안 지금 아시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영문하고 일본어 페이지가 있고 한국어 페이지는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보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 한국어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생각만 갖고 있었지 뭐 공식적으로 그게 오피셜 페이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내가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순수하게 제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페이지지만 제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다른 분들도 같이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분명 겪고 계실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온더스포츠 저희 홈페이지 내에 아시아리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공식 홈페이지가 사실 일본 사무국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어 서비스에는 참 업데이트가, 적극적이고 네, 예, 잘 빠르고 되죠.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 상대적으로 이 영문 페이지는 좀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사실. 예, 기록지 한번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가? 홈페이지는 이쁘게 잘 바꿔놨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와중에 또 거기에서 또 공식적으로 뭔가 또 새로 생기게 되면은 좀 편한 루트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아시아 리그 페이지를 통해서 뭐 경기 기록이라던가 뭐 득점 순위라던가 포인트 순위라던가 내지는 그런 통계치 그리고 저희가 또 영상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한 곳에서 예 보시면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온더스포츠.co.kr 저희 온더스포츠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시아리그 페이지가 따로 이제 10월부터 가동이 되니까 그곳을 통해서 아시아리그의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3일 수요일에 진행했던 온더스포츠 11회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뭐 매일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링크장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면은 저는 링크장에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네. 지금 뭐 거의 연휴 내내 나갈 것 같아요. 이틀 한번 링크장으로. 걸로 있네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는 좀 따뜻하고 풍성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11회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힘 PD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